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유,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녹화 중인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나중에 방송 나갈 때 언제 나갈지는 저희도 미정인데, 저희는 계속 편하게 대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뭐 추석 때는 뭐, 진짜 사고, 나나 뉴스를 많이 봤고, 왜냐하면 추석 때는 이제 큰 병은 잘 안 생겨요. 네. 이게 뭐 청고마비 시절 그 날씨가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식중독 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형 교통사고. 그건 이제, 그건 뭐 중환자들 대량 생기니까. 그런데 다행히 홍보가 잘 돼서 많이들 조심하셔서 그쵸. 큰 사고 없이 네. 환자는 항상 발생하는 건데 중환자가 덜 발생하고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다들 과식할 거 좀 삼가하고. 그렇죠. 술도 덜 먹고. 술도 덜 먹고. 그렇죠. 속도도 덜 내고. 그렇게 해야죠. 바짝 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88 올림픽 때도 자동차 넘버 그 이부제 운행 협조를 했잖아요. 네. 서울 시내 자가용이 뭐 거의 안 나왔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또 탁 단결하는 그 또 희한한 그 맛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예. 대처하는 거는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죠. 그럼요. IMF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잘 넘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추석은 잘 넘어갔는데 이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선 중환자의 그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석 이후가 문제죠. 만약 응급실 뭐 의사 간호사 뭐 여러 그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팀으로 있는데 추석 때 다 그 저기 당직 근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쳤죠. 그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제 또 서서히 중환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벌써 뭐 중환자는 아니지만 응급이 뭐냐면 그 산모들 분만이거든요. 그건 무조건 응급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 생명이 거의 두 개죠. 어머니가 있고 애가 있고. 근데 벌써 뭐 119 자동차 안에서 분만을 했다. 그래서 전 그거를 굉장히 좀 심각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그 자체를. 근데 그 자체는 중환자 발생하고 똑같이 쳐야 됩니다. 근데 뭐 어젠가 언제 그 호천이가 어디서 5 쌍둥이가 무한히 무사히 나왔다고 그래요. 5명이 한 800g에서 한 900g 정도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키우면 되는데 자 지금 그 산부인과에서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환자들이 전부 다 응급이에요. 산모의 분만. 그리고 또 분만 잘못하면 뭐 그 산모 생명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어떻게 그 잘 아마 산부인과 의원이든 중소병원이든 거기하고 매칭을 해서 잘 풀어나갈 겁니다. 의사나 뭐 그 병원의 근무자들도 다 사람이고 산모가 얼마나 그 절박해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포괄수가제가 상가를 몰락시켰다. 몰락시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왜 포괄수가제가 상가를 몰락시키는지. 처음에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외래든 입원 환자든 의료행위가 이제 뭐 하나 들어가고 뭐 꼼에 그러니까 피부 봉합을 하면 꼼에는 수가가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매일 소독을 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럼 그게 행위별로 건당해서 다 그 수가가 매겨져요. 그렇게 되는데, 포괄수가제는 그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단순화하려니까 미국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비염과 편도선염과 인두염과 기도염이 병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한 걸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냥 상기도, 뭐, 감염증, 포괄수가제. 예, 묶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로 나온 그 1인당 진료비를 평균을 내죠. 평균을 내서 그거보다 10%, 20% 더 줄 테니까 포괄로 하자. 이렇게 하죠. 단순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행정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 심사하고 뭐 이런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이익을 남기려면 그 원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좋은 거예요. 아하. 원가를 스스로 줄여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정하면 네.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행정 관행이라는 게 네. 그 다음서부터 잘 안 올려주죠. 아. 예?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그런 대로 굴러가다가 3년이 지나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네. 의사들이 절약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가 인상에 아예 안 맞춰주죠. 안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만을 그냥 포괄 수가로 퉁 쳐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산부인과가 견뎌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분만에 관련된 그 리스크, 위험이 엄청 크잖아요. 네. 다 응급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까지 하면서 그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 뭐 자살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구리에서. 네, 근데 미국의 예를 실제로 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포괄수가제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미국 의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의 행정가들, 뭐, 미국의 주정부든, 민간보험회, 영리보험회사건 간에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건까지는 포괄로 한다. 100건까지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101번서부터 이게 100건이 넘어버리면 네. 행위별 수가제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매년 뭐 2년에 한 번 하든 뭐 3년, 1년에 한 번 하든 그 의사와 보험자 간의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이런 채굴한 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그 기록 명문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에서의 관행은 아주 그 재미난 것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행정의 모순인데 우리나라는 저기 거의 공영보험, 국가보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민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국민건강보험. 포괄수가제니 뭐 이런 거 들여올 때 보면 미국의 상업보험에서 쓰는 그 방법론을 그대로 들여와요. 방법론은 그대로 들어온다. 미국의 상업보험에서 그 방법을 들여와서 그걸 나라가 그 의사들을 상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정해요, 근데?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러니까 매년 뭐 몇 월 며칠까지 네. 협상을 원만하게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협상이 안 될 때는 며칠 지나면 장관의 고시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장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네? 사실상. 사실상 그런 거죠. 사실상.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돼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진료를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매년 장관이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예외 규정으로 매년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계약에서도 원래가 이제 의료보험 초기 네. 77년에 그 설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국에 산재한 각 병원 의원에서 그 자기가 의료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약을 가다 사고 뭐 예를 들면 붕대니 뭐 어떤 위생용품을 사다가 내가 내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사다가 치료를 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를 해서 그거를 실적을 하니까 요 바운다리 내에서는 사유재산 개념이 동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부의 그 당시 관료들이 뭘 고민을 했냐면 네. 그러면 이게 결국 헌법 심사까지 가면 이게 위헌이 되는데 네. 그러면 모든 그 저기 병원 의원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든 뭐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로 위임한다라는 그 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의 그 법적인 그로 그걸 아주 그나마 좀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대로 그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가는 이제 포괄수가제로는 도저히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상가 없죠. 운영을? 못하죠.
그리고 위험부담에서 또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의료사고가 나도 네. 소송이 안 민형사까지 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다 가니까 뭐 조그만 건수가 찜찜해도 다 10일 거니까 네. 또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다 정의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배상금이 뭐 몇 억에서 10억, 뭐 10억 이상 나오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 몇만 원 되는 거 가지고 10억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못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결국 이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그 소송 비용, 네. 두 번째 이제 손해배상을 뭐 의사가 환자한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행정 비용. 그 다음에 배상 비용 들어가죠. 이게 의료행위 원가에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이 상업보험이지만 할 때 그것까지 그 의사 책임보험 들어가고 또 엑스트라로 보험 또 특별 뭐 들어가고 그거 계산해서 자기 원가 계산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수가협상에서 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공보험은 미국의 상업보험만도 못한 거죠. 네? 실제로 운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그 좌파의 몇 분들은 반미를 하면서 자제분들은 다 미국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료요 행정에서만 봐도 네. 반미는 자제는 반미 같은데 네. 뭐 공공성 하지만 미국 상업보험에서 쓰는 방법론을 들여온다 이거죠. 방법론을 해놓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장 원리는 빼고 그렇죠. 그 원리를 가져와서 관이 결정하는. 그렇죠. 관이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러면은 수가를 올려줘서 시장에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진 서비스를 의사를 후려쳐서 낙수로 공급시키겠다라는 발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을 이번에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두 번째 3만 5천 달러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 발상을 그러니까 노예 노동이 필요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발상의 전환 그리고 본인들이 다 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데 뭐 몇십 년 쌓여온 그 적폐죠, 진짜. 네. 적폐를 한순간에 고치기도 어렵고 두 번째 또 급진주의자들이 그 극단적인 평등 아니면은 그 사회주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니까 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네. 전공의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네. 뭔가 학생들하고 네. 이건 아니다라고 MZ 세대가 보여준 거죠.